지는 도시 바이러스와 사람들 기후는 이제는 멈췄다 소멸을 향한 선전 이제는 멈췄다 소멸을 향한 선전 이제는 멈췄다. 저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여보세요. 듣지 않으려 해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빙하가 녹아내리는 극지방이나 생명이 꺼져가는 심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폭풍이 연신 으르렁대는 소리에 들판에서 새의 노래가 들리지 않는 봄의 침묵에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에 잡아먹힌 나무들의 단말마에 귀를 기울입시다. 물에 잠긴 마을들의 비탄에 공에 찌든 도시에서 병이 든 아이들의 기침에 귀를 기울입시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우리를 쫓아냅니다. 지구가 더는 못 버팁니다. 우리 존재가 지구에게는 지독한 고통입니다. 네, 늦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늦어버렸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미국의 과학자들, 명망 높은 연구자들은 화석 에너지를 이렇게 미친 듯이 쓰고도 괜찮을 리는 없다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베트남 전쟁에 반대해서 이미 들끓고 있던 일부 여론층은 이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1970년 4월에 지구의 날을 선포하고 우리가 찾아낸 적은 우리 자신이다 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 각지에 집결한 사람만 해도 6천만 명. 20분마다 종 하나가 사라지다. 우리가 이제야 깨어난 이유는 그동안 지구가 완강하게 버텨주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자료들이 이제 도래할 최후의 세기에 대한 끔찍한 예측을 뒷받침합니다. 이 자료들은 예상되는 몰락이 2030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했죠. 이제 거의 때가 됐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연은 공전의 영토예요. 우리는 그 점을 잊었기에 지금 6번째 대멸종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투쟁들을 다시 연결하라. 그렇지만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숨쉴 만한 공기를 요구할 만큼 자기애를 회복시켜야만 할 겁니다. 그들에게 징후 아닌 다른 길, 다른 삶의 양식, 다른 담론을 들려줘야 할 겁니다. 주체들을, 투쟁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전쟁에서도 그렇지만 오늘날 기후재앙의 최전선에 내몰리는 이들도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 차원에서 아주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이듬해 콜롬비아 대법원에서 7세에서 26세 시민 25명은 산림 파괴를 막고 기후를 보호하는 활동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판사들은 5개월 안에 아마존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죠. 같은 해인 2018년 네덜란드의 헤이그 고등법원도 기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 네덜란드 정부를 고소한 886명의 시민과 이르엔다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여러 정당이 힘을 합쳐 선진국에서 가장 야심찬 법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지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95% 감축해야 한다는 법안 말입니다. 우리는 순진에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공허한 말로 남은 위대한 법칙과 훌륭한 선언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압니다. 우리는 국제연합이 평화수호에 실패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판결들이 쌓이고 여론과 정치인들이 깨어나면 무기력한 숙명론이 다 자리 잡았던 곳에 다시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해의 주범들도 두려움을 품을 것이요 국제협상에서 중요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겁니다. 나는 이것을 경험했고 그렇지 않은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제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이 세 분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이 책을 만드신 출판사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만드시게 됐고, 뭐 기타 등등 책에 관련된 짤막한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읽은 소감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미정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만동지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김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저도 비교적 오래 만들어 온 편인데요. 사회 문제를 다루는 책들의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한 책을 선택하게 될 때는 선택하게 전에, 그러니까 너의 삶이 이 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도 되고, 그래서 기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은 좀 조심스러운 마음에 주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계약한 거는 작년인데 이제 재작년, 작년 이렇게 조금 각자 할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뭐라도 한다면 나는 책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는 용기라면 용기를 내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작용을 했지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산업화 이후에 지구 평균 온도가 이제 1.5도 상승이 굉장히 위험한 티핑 포인트다. 거의 뭐 그 이후로는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거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었을 때 좀 위기의식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1도가 올랐는데 0.5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절박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마음을 움직였던 거는 아까 책에도 나왔지만 툰베리라는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지금 20대 초반인데 툰베리보단 몇 살이 많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딸하고 이제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공부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이제 그 학교 파업이라고 부르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기후 파업을 하고 또 이제 헌법 소원까지 진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세대가 그 저지른 잘못을 정말 우리 아래 세대가 꼼짝없이 떠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아까 그 뭐 1.5도나 이런 좀 파국적인 상황이 몇십 년 후에 왔을 때 우리 세대는 죽거나 아니면 살았더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 우리가 죽은 뒤에 이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과 뭐 더 어린 세대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툰베리라는 아이의 외침이 좀 심각하게, 제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왜 이 책인가에 대한 얘기는 좀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 아까 뭐 다 같이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기후위기와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을 압축해서 잘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반부는 이제 기후위기의 주범이 누구인지 적이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선명한 고발이, 뭐 다른 이야기들도 물론 있지만 좀 중요하게는 전반부에서는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뭐 주범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날카롭게 고발하고 지적하고 경고하는 게 전반부라면, 후반부에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시민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법을 무기로 해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는 게 이제 후반부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원인과 주된 책임이 있는 자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차원의 윤리적인, 여기서도 말하는 뭐 이렇게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다든지 뭐 이제 차를 덜 탄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윤리적인 결단들도 중요하지만 집단의 행동으로 또 전체의 행동으로 어떻게 그거를 조직하고 만들어 나갈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작은 책이지만 굉장히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 독자들에게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책의 다음 꼭지를 보면은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각자 읽은 소감이나 또 책을 읽고 궁금했던 거,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또 멸종 위기종이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이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멸종 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좀 더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이제 실질적인 뭐 실천이나 행동에 앞서 갖고 저는 조금 더 이제 앞에서도 이제 지구가 뭐 우리를 쫓아냅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저는 좀 앞쪽에 좀 많이 꽂혀갖고, 그리고 이런 우리는 인류와 지구를 같은 것이냐 혼동하기에 이르렀다, 혼동하고 있다. 마치 이제 지구가 다 이거는 곧 인류가, 그쵸? 사람이 중심으로 이제 지구를 뭐 이해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마음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근대 이후에 뭐 자연과학이 그랬고 모든 과학이 그랬고, 인간들이 그 어쨌든 지구, 특히 자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뭐 정복할 수 있는, 뭐 그러다 보니까 파괴까지 하게 된 이제 그런 대상으로 굉장히 분리해서 이제 사고에 온 그런 인식 자체를 좀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책을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거기서 그 지금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이제 책에서 본 건데요. 이제 일본의 뭐 생태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하게는 그 자연을 어쨌든 과학의 대상으로 보는 거, 우리는 결국 자연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 속에서 힐링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둘 사이를, 자연을 완전히 다른 이제 타자가 아니라 나도 곧 자연 속에, 그렇죠? 오히려 자연 속에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거, 이제 그런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꼭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이제 자연, 뭐 지구, 뭐 우주, 이제 이런 것들 안에서 인간이 어쨌든 그 안에서 여러 그 생명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냥 지구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는 이제 이런 관점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예전에 공부한 걸 좀 갖고 왔는데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간, 여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에콜리즘이라고 이제 생태학이라고 말하는 이제 이제 공존, 이런 사상은 인간의 지성 그 자체를 이제 상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다양한 행동을 완전히 해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이제 자기 인식에서부터 좀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 전체는 다양하고 정교한 생명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법칙성을 이제 형성하는데, 이제 그것에 따르는 방법은 그것을 인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흐름 속으로 합류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곧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이렇게 자연이 인간이 어쨌든 자연을 하나로서 이제 보려고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사고 인식 체계를 좀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로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의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우리가 자연이나 뭐 이 우주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과학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도시에서는 어떤 자연과하고의 교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소거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끔씩 이렇게 살면서 그닥 행복하거나 즐거운 일이나 이런 건 없는데 아니요, 많이 있지만 당연하게 느끼는 이런 건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럴 때 좀 행복하다,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결국 따뜻한 햇볕과 이렇게 산책하면서 들리는 새소리와 이런 것 속에서 나의 존재의 어쨌든 를 느끼면서 어쨌든 좋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도시에서는 그런 경험 자체가 많이 없지만 그런 자연하고의 관계를 좀 회복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도 바라보면은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우리라는 말 자체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가 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우리라는 말 자체는 되게 혼동이 쉽게 될 것 같은 게 뭐냐면요. 방금 전에 이제 책 구절 중에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적을 정의하고 기후의 적을 정의하고 그에 맞서 싸워가지고 비판을 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만들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과 주체로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리는 기계로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게 명확한 분리는 되게 어렵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일종의 자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요소들로 하여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막연하고 답답한 느낌이 너무나 드는 게 너무나 헤쳐나가야 할 이데올로기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국가를 상대로 그렇게 법적인 대응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세계 정치는 자기들끼리 경쟁하느라 바쁘잖아요. 소위 현실주의 정치론이라는 얘기 들으면서 자기들끼리 군비 경쟁을 미친 듯이 해대고 그런 거에 집중하고 인간은 인간을 서로 못 믿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려는 그런 상황에 도래한 지금 되게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여자친구가 정치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런 거에 하나도 관심이 없거든요. 보면은 얘네는 누가 누구에게 권력을 주고 권력의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러려면 핵무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거 이게 우리가 당장 직면한 문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그 기후 문제를 이해시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냥 우리도 선동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계몽주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행동합시다 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은 너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과감해지고 더 과격해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그 스웨덴 친구의 말 그대로 무슨 소용이에요. 생존을 못한다면 도덕적 선악이 무슨 소용입니까? 생존이 걸려있는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안 좋다는 선동, 선전, 프로파간다 모든 걸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앞서 있는 세대로서 20대들 더 나아가 10대들 이런 층에
목소리를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이 20대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권력의 이동이나 유지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외에 정치를 하지 않는 우리 그 윗세대들의 바라는 거는 좀 더 과격해달라, 예? 이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좀 더 과격하게 요구를 좀 해야 되겠고요. 이제 책을 읽고 이제 느낀 점들을 말씀을 하셨다면,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 앞으로 자기 계획을 좀, 계획이나 앞으로 우리가 나 자신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 이번 공론장 하면서 이제 마지막 공론장 했을 때 저기 성계골 에너지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성계골 마을에서 이제 주민들도 한 10년 정도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해서 에너지 뭐 태양광 설치도 하고 주민분들이랑 에너지 교육도 하고 이제 이렇게 기후위기 관련된 활동하셨던 김수영 대표님 말씀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냥 태양광 설치를 해주세요.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택할 권리를 달라. 진짜 태양광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래서 이런 이제 석탄 에너지로 이용한 이런 전기 이런 게 아니라 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를 달라라고 그냥 과감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뭔가 진짜 하나의 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이게 가능한 건데 왜 우리는 과감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그냥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얘기도 되나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이제 하고 어떻게 보면 얘기해도 뭐가 변하겠어. 이런 약간 패배주의에 굉장히 많이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래서 나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과연 사람들이 다 같이 이게 바뀔 수가 있을까? 이게 이런 고민부터 막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로 결국은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악순환이 계속 되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까 이제 준영 군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뭔가 생각하고 뭐랄까 이렇게 주변을 좀 살피고 약간 눈치를 보고 뭐 이러기에는 진짜 늦은 것 같다. 지금 그럴 시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당장 좀 해라라고 요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뭐 이렇게 그다음에 구, 이렇게 성북구에도 계속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같이 좀 힘을 모아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희망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확실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얼만큼 더더욱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간의 이제 과격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유보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사실은 기후 얘기는 단지 기후, 자연 대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 사이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껴있는데 특히 경제랑 정치에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껴있어요. 그래서 당장 친구들에게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후 신경 써야 된다 하면 뭔 소리냐,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대답이 100이면 100 나와요. 그리고 중국인 여자친구는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선진국들은 자기네들 할 거 다 해놓고 뿌리 다 빨아놓고 이제 중국 발전하려니까 이제 막냐, 되게 이기적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 경제에 대한 갈망과 그 다음에 계속 이 성과에 대한 열망, 그리고
어찌 보면은 최소한도 보장이 안 되는 이 경제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장 죽는다 해도 굶어 죽느냐 아니면은 기후에서 뭐 말라 죽느냐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해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들 세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 세대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질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정말 갑갑해요. 사실 제가 지금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얘기를 할 뿐이에요. 이런 느낌들이 있고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요. 당장 이런 것에 대해서 북토크를 한다 하고 준비를 하고 주변에 얘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이런 복합적인 머리 아픈 일들이 뒤따라 나온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저 자신은 어떻게 할 거냐에서 제 자신으로밖에 국한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 북토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가 겁을 먹고 공포를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든 진짜 여기도 나오고 공부도 하고 과학기술도 더 발전을 시키고 그쪽으로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더 머리를 많이 짜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포를 가지고 겁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뭐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계속 피켓 들고 발전소 가동 그러니까 중단하자라고 운동을 하고 있는 피켓 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분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같이 요구할 때 어쨌든 그 정책을 다른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그렇다는 건 결국 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 0.5도를 지킨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큰 변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최근에 뭐 그린 뉴딜 발표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 결국 그린 뉴딜에 이제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어쨌든 거기에 자금을 이제 집행을 하는 문제가 끼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석탄 발전을 멈췄을 때 아니면 뭐 공장식 축산을 줄였을 때 거기서 이제 그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에도 그러니까 그 그린 뉴딜의 자원이 흘러가는 것 그러니까 뭔가를 짓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뭐 건설하고 토건하고 이런 데만 그거를 이제 그린이라는 말을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회를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다양한 곳에 자금을 쓰는 게 좀 그린 뉴딜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발언을 자청한 셈이 돼버렸는데 그냥 최근에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들 때만 해도 사실 그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그 우리가 날씨다라는 책을 보면서 약간의 제 개인적인 변화에 있어서 좀 어떤 해결책 이런 방향점 이런 걸 찾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축산업이 아까 이 책에서도 그 온실가스 배출의 2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책에 의하면 그 축산업을 위해서 이제 베어진 숲이 있었다면 흡수할 수 있었을 이산화탄소까지 계산을 하면 온실가스 배출의 51%를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결론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식량 문제나 물 문제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게 축산업이라는 사실을 저도 최근에 좀 새롭게 알게 됐고, 근데 그렇다고 육식을 그만두고 채식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좀 너무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날씨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녁에만 먹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월요일을 그 먹지 않는 날로 하자 이런 운동 예전 미국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운동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나 고기를 많이 먹는 그리고 온실가스를 엄청 많이 배출한 그쪽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저녁에만 먹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며칠을 먹지 않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 발생시키는 탄소 발자국 여기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저녁에 먹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뭐 아침엔 사실 솔직히 고기 잘 안 먹게 되잖아요. 뭐 하루 두 끼는 먹지 않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거는 개인의 실천이지만 그 온실가스 배출에서는 다른 어떤 실천보다도 굉장히 좀 유효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의 다짐은 고기를 줄이자. 네, 줄이자. 그 어느 활동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는 너무 늦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밥그릇을 위해서 무시하거나 두 번째는 기적 같은 기술이 일어나서 환경을 복원하거나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해야 되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살아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이 지구의 민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지금 지구를 살려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희망이 있느냐? 너무 진짜 늦어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어떤 그 법제화라는 거, 우리 개인이 뭔가를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고기를 줄인다. 이거는 굉장히 그 본인으로서는 뿌듯하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법제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탄소를 배출하는 회사는 지원이 안 가야 되고 어떻게든 지구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회사한테는 더 많은 돈이 가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라고 이제 아까 이제 자연에 대해서도 이제 타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또 타자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도 들었던 게 이게 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어낸 게 과연 뭉뚱그려서 다 우리인가? 난 여기서는 어쨌든 가해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는 또 피해자적인 측면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또 가해자들이 가해를 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과연 또 우리의 또 임무가 아닐까. 이제 그 구조를 바꿔내는 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가해자가 가해를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과연 또 그것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혁명을 합시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진짜 그거는 계속 끊임없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고 막연하게 그냥 이거를 우리 모두가 잘못한 문제로만 돌릴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제 분명히 이거에선 진짜 원초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했어요. 말했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우리가 어떤 태도로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단절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그 욕망의 결정체로서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뭐든지 가능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으면 다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아온 저를 돌아보면서 요즘 그 단절이랄까요 더 이상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가희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뭔가 자연을 다 이해하려 들고 자연의 뭐 주인인 양 군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 라는 지점에서 일단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별 생각 없이 행동하자면은 모기가 있네? 모기는 물면 간지러워. 귀찮아. 그럼 모기가 못 물게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일상적으로 보통 할 건데
일단은 최근에 모기를 잡지 않은 지 좀 됐고요. 되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의 전환도 말씀하신 그 방향성에 일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모기도 약간 뭐 친구라기는 뭐하지만 그냥 같이 지구상에 사는 어떤 구성원으로서 대하는 태도? 그러고 네, 제가 최근에 되게 그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알리바바라는 그룹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사재꼈죠. 최근에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사재꼈는데 뭐 네, 그에 대해서 바로 옆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들려서 요즘 많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또 책을 오늘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더 과격하고 직접적인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행동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네, 단절 중에 하나로 약간 그런 소비에 대한 조금 더 소비를 과격하게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스완 노래에서도 그냥 귀에 살짝 와닿았는데, 뭐 벌고 사고 쓰고 버리고,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 저는 벌고를 안 해서 사고 쓰고 버릴 수 있는데, 일단은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건 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물건을 많이 샀고 앞으로도 사겠죠. 네, 아무튼 그것도 조금씩 계속 매 순간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살아봐야죠.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이 모임에서도 우리 모두의 힘이라는 모임에서 어떤 법적인 투쟁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을 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정말 꼭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인 실천은 진짜 너무 한계가 있고 혼자 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뭐 한 일주일은 전에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주 되면 또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책에 힘을 실어야 된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일단은 제일 손쉬운 게 전기 자동차니까 거기에 올인해서 테슬라가 갑자기 시가총액 1위가 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제 아까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요맘때부터 기후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심각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던 말이, 그동안에 뭐 일회용품 줄이기, 비닐, 플라스틱 덜 쓰기 이런 환경 운동들을 많이 해왔는데, 개인 머그컵 가지고 다니기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문제의 그거를 개인한테 전가했던 거라는 얘기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우리 개인들이 각성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애를 써야만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본질을 가렸었던 것이다라는 게였고,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으로 될 수 없고 각국 정부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변화해야만 가능한 수준이 돼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뭐 그런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정부를 압박하고 시민사회의 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압박을 해야죠.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류 전체가 각성을 했다는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각성을 못했을 텐데, 올해 모든 분야에서 뉴스에서 기후위기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일절 없었어요. 저도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물론 우리 학교에서 배웠지만 온실가스 효과 뭐 등등등. 그런데 이렇게 당장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전 세계 기후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한 사람들 많고, 역설적으로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 정부를 압박해야겠구나, 시민사회의 힘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올해가 들었고 코로나가 터졌는데 본의 아니게 다들 각성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그게 쇼일지는 몰라도 정부에서도 그런 선언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시가총액 1위 되는 거 보면서 전 세계 자동차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다들 전기 자동차 만들려고, 물론 이제 또 전기 자동차로 인한 뭐 환경 오염도 얘기하지만 당장은 화석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다들 국회나 청와대나 등등등 앞에서 피켓 시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광화문에서도 금요일마다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 독서 토크 온 것도 기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온 거거든요. 다른 주제들보다도.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이 단체가 소송을 걸었다는 거가 저는 또 하나의 힌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영배 국회의원님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을 압박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니까 기후위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분이 그거를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뭐 정책이나 법 제정에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그것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싸움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에서, 아까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되나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 만나고 조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모두의 이 단체가 생기면 좋잖아요. 뭐 우리 모두의 일 한국 지부 뭐 이런 식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네. 단체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의 일하고 조금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단체도 네. 어쨌든 시민들의 기후 행동으로 네.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자라는 모토는 좀 비슷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그건 그거대로 또 정부와 국회의원 뭐 이제 뭐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욕망을 제어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팔면 돈을 많이 번다 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을 기업들에게 심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를 착취하고 소모하는 산업이 돈을 많이 번다 해서 지구를 보호하고 지키는 산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로 그들의 이제 뭐 시선이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다면, 그걸 또 얼마나 미친 듯이 만들어내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네. 그 약간 이제 결이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제가 잠깐 이것도 뭐라 그럴 거야 뭐 내 얘기하면, 근데 그 2000년 초반에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뭔가 돈이 많고 돈을 많이 쓰고 소비를 많이 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되게 멋있는 것 같은 그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멋있는 건 아까 이제 신부님 말씀대로 이제 방향은 또 다른데 욕망의 또 뭐 방향이 바뀌면 이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진짜로 이제 절제하거나 뭐 이렇게 소비를 덜하고 이러는 방식들이 되게 멋있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한테 또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계속 뭐 저도 이제 구조를 되게 바꿔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그런 삶의 방향들을 좀 많이들 좀 해보면서 이렇게 이런 예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도 좀 잠깐 들었어요. 그 생각. 술을 좀 줄여. 진짜 기껏 얘기해놓고. 죄송해요, 이거 빼요. 단삼. 이런 걸 지향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많이 입고 있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많은 옷을.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주민들의 이런 요구들을 받아서 이제 구에 요구하고, 또 구는 또 더 큰 단위로 또 나아갈 수 있고, 이런 그런 시스템이 그래도 시스템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힘이 있다. 주민자치회 하겠다라면 뭐 이거는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하겠다는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조금 주민자치라는 것이 그래도 이 우리의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통로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조금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각자 좀
저도 이제 처음에 이 기후위기 공론장 했을 때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각자 고민들이 많고 각 소모임이나 뭐 이런 환경 단체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뭐 그런 이제 아주 작은 단위지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요즘에 조금 들었어요. 그런 행동들 중에서 실천들 중에서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육식을 줄이는 거인가 봐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육식을 줄이는 말씀하신 그런 개인의 행동이 유의미한 게 내가 그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싸웠을 때는 힘이 없죠.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위선 아니냐. 그리고 우리 실제로 주장이 아무래도 육식 소비가 줄어서 그런 대형 축산업들이 그 사업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실제로 이제 이끌어냈을 때 다른 실천들에 비해서 좀 실제적인 그러니까 그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 줄이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에서도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측면.